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평생의 반려자로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을 용서할까도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제 탓을 하시네요. 어이가 없고 쪽팔려서 친구들한테도 못한 이야기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사귀게 되었어요. 졸업 후 저는 의료 관련 회사에 입사했고 남편은 저보다 1년 정도 늦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3년쯤 직장 생활을 한 후 우리 둘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며 의류도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빨리 성장해서 이듬해에는 추가로 직원들도 채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저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네요. 양가 부모님이 각자 먼 지방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따로 찾아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시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시어머니가 계셨고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어디서 참한 여자를 데려왔다며 제주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모든 일은 여자가 하기 달렸다며 항상 행실을 바르게 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한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당신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나 싶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저도 돈 벌어요 하고 애교 있게 말씀드렸더니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곧 남편이 일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대화 주제를 돌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남편에게 나는 당신 일을 돕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건데 왜 시어머니께선 내가 단순히 당신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워낙에 아들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양반이라서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자랑을 정말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랑을 하시면서 꼭 주변 사람을 깎아내리셨어요. 한 번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시댁에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주말에 교회분들하고 식사를 하기로 하셨다며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더러 들려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에게 둘 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같다며 보기 좋다고 칭찬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렸을 때 당신 아들 연예인 시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 인물 좋지 머리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저도 단순히 엄마로서 아들 자랑 하시는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갑자기 우리 새아가는 아들에 비해 인물은 평범해도 심성이 엄청 곱단 말을 덧붙이시더군요. 이건 거의 욕 아닌가요? 자리에서 표정 관리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1년쯤 지난 언젠가 신우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신우는 시부모님이랑 지방에서 사는데 그날은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신우가 일찍 집에 왔는데 막상 셋이 있으니 어색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제일 먼저 취해서 자러 들어가고 신우랑 저랑 둘이 남게 되었어요. 신우도 이미 취할 만큼 취한 상태였는데 저더러 자꾸 쪽쪽아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쪽쪽이가 뭐냐고 왜 저를 그렇게 부르냐고 물으니 아들 등골 빼먹고 산다고 시어머니가 저 없는 데선 저를 쪽쪽이라고 부르신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신우는 잠들어 버렸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저를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쪽쪽이로 부르셨냐고 따지니 당황한 시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웃자고 농담처럼 한 말이라고 완전 틀린 말도 아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사실 일전에 남동생이 가게를 얻는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준 일이 있거든요. 부모님보단 누나가 편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었고 이자도 톡톡히 준다고 해서 딱 2달 빌려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자를 받냐고 하니 그럼 누나랑 매형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다며 명품 지갑 하나씩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 일을 시어머니께 자기가 무슨 천안 가게라도 차려준 듯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는 왜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친정에 빼돌리냐며 그러는 거 아니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수습하겠다며 시어머니께 해명 아닌 해명을 해서 오해가 다 풀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남편 등골이나 빨아먹는 여자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사업을 따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흔쾌히 좋다며 기왕 이렇게 된 거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 시댁에서 말 나올 일도 없고 낫겠다 싶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꿍꿍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같이 일하던 직원 중 마음이 맞던 여직원과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와 팔던 도매에서 벗어나 소량씩 오더를 받아 특정 업체하고만 거래하는 의류도매업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여지껏 사업하면서 인맥 관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지겹다며 다른 일을 하겠다더니 와인바를 차리더군요. 말이 좋아 와인바지. 누가 봐도 이해 안 가는 위치에 매장도 작아서 누가 올까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제가 남편 사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면 남편도 똑같이 제 사업에 다시 간섭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각자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핸드폰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 무척이나 속을 썩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언젠가부터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고 잠금까지 설정해 놓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새치가 워낙 많아서 제가 항상 염색 좀 하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러운 게 제일이라며 죽어도 안 하더니 언젠가부터 멋들어진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부쩍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이후에도 무엇보다도 밖에서 자는 게 싫다며 여행 다니기도 좋아하지 않고 하다못해 찜질방도 안 가던 사람이 사업상 아는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며 이따금씩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혹시 제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여자가 생겼다는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처럼 쉬는 날이라 남편이랑 근교에 가서 꽃구경이라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는 사람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혼자 남아 대청소를 시작했고 그러다 남편이 미처 숨기지 못한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네요. 백화점에서 값비싼 물건을 할부로 사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숙박업소에 간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이튿날 돌아온 남편에게 카드 명세서를 들이밀며 바람났냐고 물으니 너무 순순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미안하다고 실수라고 사과하면 한 번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미안하다고 하는 그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혼하고 싶냐고 하니까 그건 또 잘 모르겠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일단 전화를 드렸고 남편이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차마 친정에는 말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같은 여자로서 위로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더니 원래 남자가 잘나면 여자들이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들러붙는 법이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잊어버리라더군요. 오히려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우리 아들 일하느라 바쁜데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통화를 할수록 있던 정 없던 정
전부 다 떨어져서 제가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선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며 마음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진심으로 사과만 해오면 저는 솔직히 소송하지 않고 적당히 위자료만 받고 끝내려고 했어요. 애시당초 같이 살고 있는 집은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저희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물고 늘어져도 남편 몫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뻔뻔하게 행동을 하니 저도 악에 바치더라고요. 결국 변호사를 사서 그 여자한테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절대로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며 엄포를 놨지만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기에 제가 이혼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남편 앞으로 사업장도 있고 하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나가자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임을 깨닫기라도 했는지 저에게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위자료 4천과 남편이 몰던 수입차를 제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사연이 여기서 끝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남편과 이혼하고 한 3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당신이 죽게 생겼다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시더군요. 친정 어머니께 털어놓으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얼굴 뵙고 잘 지내시라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서울까지 올라오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처음 뵙는 거였는데 매우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건강하시냐 물으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시아버지가 바람이 났다고 하십니다. 시아버지가 말수가 없으시긴 해도 그러실 분 같지는 않았는데 참 별일이다 싶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은 시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두 녀석 다 돈이 있는 시아버지한테 달라붙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이가 하나 없다면서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저더러 자기를 도와달라 하시더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참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따로 해드릴 건 없고 그냥 이혼하시는 게 속 편하실 거라고 조언해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자기는 이제 뭘 먹고 사냐고 해서 소송 거시고 위자료 받으시라니까 자기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며 자꾸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했던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럼 당신 아들 돈을 4천이나 뜯어간 거냐면서 지독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 돈을 다시 내놓으랍니다. 당신 아들이 준 돈이니 당신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셔야겠답니다. 기가 차서 정말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서름이 갑자기 복받치듯 올라와서 시어머니께 그동안 시아버지하고 자식들 등골을 쪽쪽 있는 대로 빨아먹고 사시더니 이제는 맏며느리 등골까지 빨려고 그러시냐며 왜 이렇게 염치가 없으시냐고 쏘아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 다 했냐고 화를 내면서 마시고 있던 냉수를 제 얼굴에 끼얹으시더군요. 저도 질세라 제 앞에 있는 주스를 시어머니 얼굴에 끼얹으면서 이제 엄연히 남남인데 막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아이고 소리만 연신해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카페를 나오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얼마 전까지 저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잡생각이 자꾸 나서 우울해졌기에 정말이지 일하고 집만 오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지금은 연예인들한테 협찬도 하고 해외로 수출도 하고 제가 목표했던 바를 하나씩 이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정말 우연히 예전 신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료업계 종사자들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회사 인턴이라며 아는 대표가 신우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처음부터 신우에겐 나쁜 감정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에 가려는데 신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언니네서 하루 자고 가도 되냐고 묻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사실 같이 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전 남편 소식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전 남편이 만나던 여자는 남자 등쳐먹기로 유명한 여자였대요.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의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었고 저랑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여자한테 돈 다 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사업인 와인바도 망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하고 별거에 들어가셨고 오갈 곳 없어진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같이 살고 있다네요. 신우는 지금은 고시원에 머물면서 직장생활 시작했고요. 신우에게 잘 지내라고 가끔 연락하면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준다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내 소식은 전하지 말아달라 하니 알겠다곤 했는데 솔직히 전에도 저는 뭐 꿀릴 거 없어서 걱정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